아버님,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 김종수가 외쳤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이 집에는 4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종수는 76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정갈하게 옷을 입은 뒤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서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시장에서 하루 식재료를 고르는 일은 그에게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로 2마리 주세요. 어머, 김서방님 오셨네요. 며느리분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어김없이 나오는 인사말에 종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 박순자가 거실에서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70살의 순자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집안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여보, 장 보고 왔어요? 응, 오늘 고등어 구워서 먹읍시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 할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43살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죠.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서 저녁 8시가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침 먹고 갑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죠. 며느리 최유진은 38살로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시댁에서도 큰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난 뒤로는 집안일에 더욱 신경을 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가 되면서 몸이 무거워져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몸 무거운데 앉아있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동생 최유미였습니다. 29살의 유미는 언니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 집에 왔습니다. 언니, 몸은 어때? 많이 무겁지? 괜찮아. 이제 1달 정도 남았으니까. 자매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터라 더욱 의지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아버지 종수는 유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처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동생이라는 핑계로 이 집에 뿌리라도 내릴 셈인가? 종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유미가 올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미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언니와 함께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언니, 이 옷 정말 예쁘다. 조카가 입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그러게. 빨리 보고 싶어. 시어머니 순자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구나. 매번 손에 뭔가 들고 와서는. 고마운 건 알겠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유미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종수의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미야, 자주 와서 언니 챙겨줘서 고마워. 순자가 며느리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하지만 종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집의 균형이 깨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종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동생이 자주 오는 것도 그렇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단체 헌혈 행사가 있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었던 그는 매년 빠지지 않고 헌혈에 참여했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O형입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O형은 항상 부족해서 정말 감사해요. 헌혈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유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혈액형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둘 다 O형이어서 잘 맞는다고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혈액형이 어떻게 될까? 별것 아닌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궁금증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그때는 몰랐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헌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헌혈을 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아버지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랑 유진이 둘 다 O형인데 애가 태어나면 혈액형이 어떻게 될까요? 민수의 무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식탁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O형끼리면 O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O형끼리는 O형만 나온다고 배웠던 것 같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형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A형이야. 어머니는 B형이고.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O형인 제가 나온 거네요. 그런 셈이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O형끼리 결혼하면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시장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혈액형 유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O형끼리 결혼하면 무슨 형이 나와요? O형은 열성이라서 O형끼리면 O형만 나옵니다. 다른 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약사의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O형 부모에게서 B형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민수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랑 유진이 둘 다 O형인데 애가 B형이 나올 수 있나? 설마 그런 일이.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종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을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행동들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동생 유미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모두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종수는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아버지. 너 헌혈할 때 혈액형 확인했지? 네, O형 맞다고 했어요. 유진이도 O형이 확실하냐? 네, 결혼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확인했어요. 왜 그러세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O형끼리는 O형만 나온단다. 다른 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유진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민수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다음 달이면 출산이니까 준비 잘하라고 하시네요. 혈액형도 알아봤어?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태아 혈액형은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해요. 유진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종수와 민수 모두가 눈치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종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평소 같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 가리고 동생 유미와 속삭이며 대화하는 모습들이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유진이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보내드렸을 텐데 종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자. 종수는 유진이 나간 지 10분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산부인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나올 때 그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의 모습을 보며 종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종수는 혼자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친자 확인. 그런 검사 말입니다. 간호사는 종수를 의사에게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아버지와 아이의 DNA를 비교하는 건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양수 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탯줄이나 머리카락으로도 검사가 가능해요. 종수는 실망했지만 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죠. 한편 집에서는 유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민수도 자신을 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미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언니를 보러 온다는 명분이었지만 유진은 동생에게 자신의 불안함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유미야, 나 요즘 너무 불안해. 왜? 아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시아버지랑 남편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언니가 신경과민인 거 아니야? 하지만 유진의 불안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족들의 대화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와 유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쉬고 있었고 종수와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마음의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 바로 그때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는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종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유미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종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유진이 또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종수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 산부인과에서 나온 뒤 병원 앞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성 하나가 나타났죠. 종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성은 간간히 유진의 배를 바라보며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누구지? 종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진 어땠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종수는 유진을 째려보듯 바라봤고 민수도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종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너 오늘 병원에서 누구 만났지? 순간 유진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아, 아무도 안 만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봤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민수도 긴장한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솔직히 말해봐.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도 알 권리가 있다.
유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종수는 유진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민수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임신 마지막 주차에 접어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어느 목요일 오후 유진이 마지막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곧 출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다시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오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유진이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종수가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몰래 따라온 것이었죠. 아직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시아버지는 벌써 눈치채신 것 같고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다 들통날 거예요. 혈액형 때문에. 종수는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유진은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고 종수도 뒤따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순자와 민수 그리고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종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유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 종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 정말 우리 민수 아이가 맞냐? 아버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가 누구지? 왜 너를 유진아라고 부르더냐?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답해봐. 그 남자가 이 아이 아버지냐? 종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힌 년이 여기 버젓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 여보, 너무 심하잖아요. 순자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심해?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어? 남의 씨바지를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라고 속였잖아. 종수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유진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솔직히 말해. 그 아이 친아버지가 누구냐? 그때 유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으악. 언니. 마침 집에 와 있던 유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아파. 유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종수의 분노도 잠시 멈췄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민수가 아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와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계속 진통을 견뎠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유진을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순자가 며느리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유미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무슨 말이냐? 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유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유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줄 알았는데 결혼 직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났다고 했어요. 마지막 인사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생긴 아이라는 말이냐? 언니도 확실하지 않아 했어요. 시기상으로는 애매하다고. 민수는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도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2시간 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잠시 후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언제 나오나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진은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을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기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니라면 유진의 비밀은 완전히 폭로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종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좀 앉아서 쉬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아기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O형 부모에게서 B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종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 민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름을 더럽힌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있냐? 종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우리 아들 피 아니다. 유진은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출산으로 약해진 몸에 이런 충격까지 받자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니. 유미가 급히 달려가 언니를 흔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유진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민수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퇴원할 무렵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종수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수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종수는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미가 어떤 젊은 남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종수는 뒤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형님께서 많이 화나셨나 봐요.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걸요. 유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종수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그만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그때 종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형님이라고? 저 젊은 남성이 누군가를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종수는 더 자세히 그 남성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이정호. 설마 저놈이 10년 전 종수가 자원봉사를 했던 복지센터에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정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죠. 종수는 그런 정호를 도와주었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었습니다. 정호는 종수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종수도 그런 정호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호가 왜 유미와 함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종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님, 유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순간 종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고 무책임했어요. 유진이한테 연락도 끊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형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종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후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호가 유진의 과거 연인이자 아이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종수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종수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불륜이었죠.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지만 종수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웠고 종수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바로 이정호였던 것입니다. 종수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라서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종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그날 밤 종수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책임함, 한 여성과 아이를 버린 죄책감,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다음 날 종수는 정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호는 종수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야, 너 혹시...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맞다면 네, 저는 형님의... 정호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호가 처음으로 종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도 복잡했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내 죄 때문인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유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고 무책임했어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종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자를, 아니, 친손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운명은 참으로 묘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유진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민수도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 며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종수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종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유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수는 유진이 머물고 있는 그녀의 친정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네, 들어오세요. 방 한쪽에서는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앉아. 종수가 말했습니다. 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모든 걸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니? 종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화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해봐. 유진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정호라는. 응, 알고 있다. 종수의 대답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아시다고요? 응,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유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우 오빠를 아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너 이야기부터 해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처음 사랑이었죠. 정말 순수하게 좋아했어요. 종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오빠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도 가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헤어졌니? 오빠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할 필요 없다면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유진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민수 오빠를 만난 거예요. 민수를 어떻게 알게 됐니? 소개팅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죠. 아직 정우 오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 민수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정우를 다시 만난 거냐? 유진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정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군대 다녀와서 취업도 됐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민수 오빠와 결혼하기로 한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났구나.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어요.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으니까. 그때 생긴 아이구나.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구나. 누구 아이인지. 네. 시기상으로는 애매했어요. 민수 오빠와도. 그 무렵에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어떻게 말해요? 결혼 직전에 전 남자친구와 만났다고. 그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처음에는 민수 오빠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그 죄 나도 안고 갈게. 네, 나도 젊을 때 한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책임져야 할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어. 유진은 종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그 아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는 내 아들이다. 25년 전에 내가 버린.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내 친손자야. 정말 피가 섞인.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너무도 크고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다. 정우한테도 너한테도. 종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젊을 때 책임지지 못한 그 죄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구나.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너는 사랑했던 거야. 나처럼 도망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미움보다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모든 걸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해. 민수 오빠가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어. 종수는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핏줄이구나. 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어떨까? 민수의 민자를 써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그날 밤 종수와 유진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수와 유진의 대화가 있은 지 이틀 뒤 종수는 민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순자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민수는 대학 동기의 작은 원룸에서 며칠째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병가를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내고 있었죠. 민수야.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한참 만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민수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들여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종수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는 아직 진실을 다 모른다. 뭘 더 알아야 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외에 뭐가 더 있어요? 그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라는 놈 말씀하시는 거죠? 유미한테 들었어요. 그 정호가 내 아들이야.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는 깊은 숨을 쉬고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의 불륜, 책임지지 못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정호였다는 사실까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내 진짜 조카야. 그리고 내 친손자고.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운명이 참 묘하지. 내가 버린 아들이 자라서 내 며느리와 사랑에 빠지고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 나도 젊을 때 한 번의 실수를 했어.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못했지. 민수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애도 힘들어하고 있어. 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종수는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난 거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그래도 말했어야죠. 그래, 말했어야지.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아직도 화가 나요. 속았다는 기분이.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정호라는 사람, 제 이복형이라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만나본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봤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어떤 사람이던가요? 착한 놈이야. 너처럼. 책임감도 강하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응.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서 들었다고 하더라. 그럼 알면서도 그 애도 어려웠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알면서. 며칠이 더 지난 후 종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민수, 유진, 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민준이는 유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정호와의 관계, 그리고 민준이가 진짜 친손자라는 사실까지.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미안해요, 여보.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순자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진짜 손자예요. 유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우 오빠가 내 아들이야. 모든 진실이 공개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해. 시간이 필요하지. 종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누가 낳았든. 민수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하지만 해보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우리도 미안했어.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때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픈가 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분유 탈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할머니가 해주고 싶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봐야지.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으로서 종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실 앞에 선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고 민수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종수는 정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우야,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와볼래? 네. 괜찮을까요? 민수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정우가 조심스럽게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버지. 정우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종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민수, 유진, 그리고 유미까지. 민준이는 유진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종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가장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야, 이쪽은 내 어머니. 아니, 새어머니시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정우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많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괜찮다. 어른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이복형이었습니다. 나이는 2살 위였지만 어딘지 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님. 정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형이라고 하지 마. 나보다 형이잖아. 아니에요. 먼저 이 집 아들이 되신 분이시니까 그냥 편하게 해. 정우야. 민수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한번 안아볼래?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책임지지 못해서. 정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는 나야.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이 없어.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너는 삼촌이 되는 거지. 정우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우야, 요즘 뭐하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 일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식사 후 정우는 종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만해. 사랑했던 거잖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정을 힘들게. 정우야. 종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실수를 했어. 그때 내 어머니한테 책임지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야.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늦었지만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한편 유진은 민수와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해보려고 해. 고마워요. 정말 조건이 있어.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약속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가끔 집에 와서 민준이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촌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죠. 민수와 유진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의 첫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조촐한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첫 생일 축하해. 순자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종수도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민준아.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해.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정우도 조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삼촌이 항상 지켜줄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종수, 순자, 민수, 유진, 정우, 유미, 그리고 민준이까지.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 모두 웃어보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면서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 첫 생일이다. 작은 손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과거의 실수들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핏줄보다 무거운 건 함께 살아낸 시간이구나. 사랑으로 묶인 이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란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뭐가 될까? 글쎄, 뭐가 되고 싶은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진 이 가족의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